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3, 4화 스포일러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드라마 3화는 지난번에 피해자 김태석 씨가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발견되었잖아요. 다행히 차수열이가 죽을 뻔한 것을 살려서 실종되었던 피해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엔 엄마 정희신이 도와준 거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차수열이가 고마움의 표시로 엄마에게 고급 커피를 사서 가져가요. 그리고 최중호 계장한테 옛날 사마귀의 사법거래 조건 중에 자신 때문에 차수열이가 피해보지 않게 이름도 바꿔주고 보호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돼요. 차수열이 저번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정희씨는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서구환이 죽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차수열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를 느끼면서도 과거의 엄마와 함께한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차수열이 경찰서로 돌아와서 김주임과 대화하다 김주임이 날카롭게 서구환의 증거 자료를 보고 추리를 하는데요. 사마귀가 5번의 범행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서구환이 모아둔 사마귀 5개의 범행 중에 다른 건은 다 있는데 0번째 맨 처음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정희신의 다른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한편 또다시 사마귀 모방범 사건이 발생하고 이번엔 3번째 순서대로 피해자가 익사로 사망합니다. 또 사람이 죽으니까 차수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게 방송국 지자들에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국에 방송이 됩니다. 그걸 차수열의 외할아버지 정현남이 보고 걱정이 돼서 차수열에게 전화를 했는데 차수열이가 샤워 중이라서 대신 부인 이정현이 받았거든요. 그때 말실수로 또 엄마 만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정현이 차수열과 엄마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서 익상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범인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켜져가지고 경찰의 휴대폰 추적하는 탐지기가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의아해했죠. 그렇게 철두철미한 놈이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먼저 의심을 하는데 일단은 출동해서 가봅니다. 가보니까 어느 시골 마을인데 사람들이 다 떠나서 유령 마을인 거예요. 거기서 어느 집 방 안에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스마일 얼굴의 작은 공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차수열이 문득 주변에 우물을 찾아보자고 팀원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근방에 우물이 발견돼서 그것을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는겨. 그리고 그 시체에 웰컴 드디어 찾았네 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아무튼 시체를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지금까지 밝혀진 5번의 사마귀 정희신이 벌인 범행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김주임이 서구환 사건 때 서구환이 모아놓은 사마귀의 범행들 중에 비어있는 0번째 증거품을 보여주면서 예전에 사마귀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지 않았나 하고 자신이 추리한 내용을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차수열은 뭔가 생각나는지 자기의 고향 웅산 연포로 향합니다. 가보니까 뒷마당에 아까 전에 봤던 우물과 똑같은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열이 우물로 들어가 봅니다. 서서히 우물 밑바닥까지 가서 발견한 건 바로 백골인 거예요. 우물 밑바닥에서 사람 뼈다귀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혼 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수열은 그대로 정희신에게로 찾아가서 분노를 하면서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 물어봅니다. 거기서 정희신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의처증이 심한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사이코, 음식물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아들 차수열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아빠에게 대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코가 눈을 뒤집어 까면서 개거품을 물고 거의 죽일 듯이 아들을 끌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그 아들을 바닥에 팽개치고 줄넘기 줄로 채찍처럼 막 후려치는데 아기가 줄넘기로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희신이 아들을 구하려고 가위로 뒤에서 아빠 등을 찔러버립니다. 다행히 차수열은 살았지만 기절했고 엄마는 아빠의 시체를 우물에다 버려요. 그리고 그때 정희신은 살인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마치 하늘이 도운 듯이 비가 와가지고 마당의 피도 다 지워지고 증거물이 다 쓸려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바람나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 웅산 연포라는 지역은 탄광이 주 산업인 마을이었는데 탄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후부터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술만 마시고 싸우고 지역의 범죄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간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평소에 형편없는 놈이라고 소문이 난 상태였으니까 사람들이 엄마의 말을 다 믿어주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희 씨는 너무 즐겁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해요. 차수열은 분노에 휩싸여서 엄마의 멱살을 잡는데 엄마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차수열은 괴로운 절규를 토해내면서 3화가 끝나게 됩니다. 4화에서는 차수열이 외할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외할아버지가 정희신이 남편을 죽인 것을 그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라 그 이후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일은 경찰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범인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본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희신에게 가서 그 당시 살았던 주변 인물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기서 옆집에 아저씨가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도 알코올 중독에 폭행, 성추행, 상습 도박으로 아주 음식물 쓰레기인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에게는 박민재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희신이 걔도 봤을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아동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정희신이 박민재를 불쌍히 여겨서 평소에 많이 돌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희신이 박민재의 아빠를 죽이진 않고 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민재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힘써준 정희신을 피는 안 섞였지만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수열은 박민재라는 인물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차수열의 아내인 이정현은 최근 차수열의 엄마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수열의 고향인 연포에 있는 차수열 엄마의 묘를 찾아가는데요. 서아라라는 도예공방을 같이 운영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요. 그곳에서 차수열의 엄마 묘에 꽃도 놓아드리고 차수열이 살았던 집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집 박민재 아버지가 낫을 들고 나타나서 그 둘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완전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정희신에게 뭔가 당했겠죠? 그때 범인으로 의심이 되는 박민재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아프신 분이라고 죄송하다고 아주 깍듯하게 이정현과 서아라에게 사과를 합니다. 거기서 친구 서아라가 박민재에게 반해버려요. 둘 다 헤어지고 박민재가 집에 왔는데 얘도 무슨 약을 먹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폭언을 하다가도 갑자기 포옹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뭔가 불안정한 친구였던 거예요. 이제 이정현과 서아라가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오더니 둘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창문을 쓱 내리는데 박민재인 거야. 자기가 집까지 태워주겠대. 그래서 서아라가 좋다고 따라가는데 이정현도 어쩔 수 없이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차에서 서아라하고 이정현은 못 봤는데 저번에 익사에서 죽은 피해자의 살해도구와 비슷한 도구들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납치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무사히 집에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차수열과 만나게 돼요. 박민재가 반갑다고 아는 척 하는데 차수열은 얘가 범인일 수도 있으니까 떨떠름한 거예요. 근데 차수열이 생각을 바꿔서 얘를 자연스럽게 잡아놓고 대화를 해보면서 뭔가 캐내봐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박민재가 가려고 하는데 차수열이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박민재를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박민재하고 대구포를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동안 차수열이가 박민재의 차고지를 조사해보라고 최중호 계장한테 부탁을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박민재가 사마귀 사건을 꺼내게 돼요. 차수열의 발작 버튼이죠. 박민재는 신나게 그 이야기를 아내하고 친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마귀를 이해한다고 말하자 그 상황에서 차수열이 사마귀는 살인마라고 아주 엄근진하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박민재가 정희신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정희신을 엄청 따뜻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희신이 사고로 죽은 것에 눈물까지 흘립니다. 역시 진짜 엄마처럼 생각했던 거죠. 이제 박민재랑 헤어지고 박민재는 관심이 있던 서아라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같이 차 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중호 계장한테 박민재의 차고지 주소가 오거든요. 차수열이 그곳으로 가보는데 가니까 사마귀 사건을 재현한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냅다 후려갈기고 체포해서 조사실로 끌고 옵니다. 한편 정희신이 갑자기 감옥에서 쓰러지는데 혼자 지키던 김우태 형사가 놀래가지고 쓰러진 정희신에게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정희신이 형사님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형사님이 확 뿌리치는데 정희신이 입맞춤을 하면서 형사한테 뭘 먹인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님이 푹 쓰러집니다. 이제 정희신이 쓰러진 김우태 형사의 잠바하고 신발을 빼앗아서 탈옥을 하는데요. 제목 따라서 진짜 살인자의 외출이 된 거죠. 다시 차수열과 박민재로 돌아와서 이제 취조실에 붙잡아 놓고 조사를 하는데 박민재가 흥신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딜 갔다, 어디서 뭐 했다를 다 고객에게 전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인까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또 경찰이 똥포를 찬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서구환이 깨어나는데 그때 옆에 김나희 주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죄수들은 병원 침대에다가 묶어놓거든요. 근데 그 묶어둔 게 너무 아프다고 서구환이 조금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 주임이 개 어처구니 없이 그 말을 듣고 묶은 걸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아니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후로 개 허무하게 김 주임이 손나 쳐맞고 서구환은 도망을 칩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수술용 칼인 메스까지 훔쳐서 도망가요. 그래서 차수열이 출동해서 김 주임하고 같이 그 지역을 찾아보는데요. 다행히 차수열이 빨리 찾아가지고 서구환과 막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차가 서구환을 빡 치고 가버리면서 서구환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아요. 차로 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은 안 나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진범이겠죠? 최중호 계장은 김우태 형사에게 연락을 받고 정희신이 탈옥한 감옥으로 개조된 집에 가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정희신이 화장실 환풍구에서 남가래라는 곤충을 키웠다나 봐요. 근데 이 남가래는 독충인데 그 독을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탈옥을 하는 날 밤에 정희신이 머리가 아픈지 형사가 약을 하나 가져다 주거든요. 그게 캡슐로 되어 있는 약이었어요. 그걸 먹은 척하고 숨긴 다음에 캡슐 안에 약은 버리고 모아둔 남가래의 독약을 캡슐에 넣어서 자신의 입에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갑자기 쓰러진 척 연기를 하고 형사의 인공호흡을 유도해서 그때 입에 물고 있는 캡슐을 형사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형사님을 기절하게 만든 후 탈옥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편 차수열의 아내 이정현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아침에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면 현관문 화면이 CCTV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무시하려 하다가
또다시 누가 현관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이 한번 나가보게 됩니다. 누구세요? 하면서 눈을 여는데 아니 정희신이 문 앞에 딱 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화가 끝나게 됩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로 재밌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봤으니까 3화기 살인자의 외출 3, 4화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